초등학생들의 질문을 좀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까지는 또 어린 친구들의 이 내용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좀 초등학생들 이런 나이 또래의 거를 좀 위주로 해보려고 하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허락하면 또 더 많은 나이, 높은 연령의 아이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좀 이제 질문이 쌓인 게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인데 얼마 전 아이가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갔어요. 우연히 필통에서 돈이 발견돼서 물어보니 아빠가 줬다고 하는데, 전에도 방에 10,000원 있는 걸 그냥 가져갔었는데 혼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걸 보고 한두 번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이게 참 고민이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일단 이 아이가 왜 돈을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그 탐색은 적혀져 있지 않네요. 근데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것을 하고 싶어지는 기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만 6세, 7세 경우에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이런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도둑질? 이런 것들은 또 너무 도덕성하고 연결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넘어서서 이제 사춘기로 간다면은 이런 것들은 좀 더 자기의 어떤 물질적 욕구, 재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훈육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치, 용돈을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가지고 간다, 충동적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른 면으로는 또 어떤 충동적인 면이 있지 않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질문의 정보량만 가지고는 왜 그렇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의 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한번 좀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만 7세니까 초등학생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8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면 신경질적인 말로 대받아치곤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방법이 안 통하면 발로 물건을 차고 한다고 합니다. 무작정 혼낼 수 없어서 행동 수정에서 이유를 물으면, 그쵸, 이거는 좋은 시도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다고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그 순간을 못 찾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자, 이게 만약에 정말 충동성 때문이라면,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말 통제가 안 된다면 이건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보이는 또 가장 흔한 행동적인 모습이거든요.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틈이 없이 먼저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은 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할 때, 이런 거는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돼요. 뭐냐면, 어떤 때 주로 이렇게 화가 나느냐, 그때 무슨 일들이 순서대로 벌어지고 어느 순간에서 터지는지를 좀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어서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패턴에서 어딘가에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저 친구는 나를 좋아했어.
아니야, 저 친구는 착한 친구야 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다시 얘기하자라든지, 혼자 이런 얘기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행동 지침을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때로는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연습을 하고 가서 또 싸워요. 또 화를 내고 물건을 발로 차요. 이렇게 했을 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그것에 성공했을 때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좀 하게 해주고, 이렇게 상을 줘서 그 시간을 아주 인상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두신 분의 질문이 있네요.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여자인데, 잠깐 제가 파일을 잘못해서, 좋아하는 거는 장시간 동안 밥도 거를 만큼 자리에 앉아있지만 단순 반복하는 학습은 선생님과 전혀 문제없이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라는 뜻이겠죠. 문제는 집에서 할 때는 정말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숙제를 한두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딴 걸 하기도 하고, 주변 정리라고, 주변 정리, 그쵸. 성격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꼭 있어야 하고 너저분 걸 참지 못하는 아이라서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호불호의 차이가 큰 거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어머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하는 학습. 아마 이거는 아이의 개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걸 성향이라고도 하고 적성이라고도 하죠. 물론 주의력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성격상 호불호가 되게 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의 이런 호불호의 특성을 완전 인정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것 외에 좋아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 아이인지, 그게 얼마나 뛰어난 면인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야 그 다음에 내가 더 괜찮아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음 미션은 뭐냐면요, 지루한 것을 빨리빨리 해내는 겁니다. 근데 지루한 단순 반복을 할 때 이 시간을 한두 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반에 끝내자, 이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되기만 하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거 2시간 걸리네? 그럼 요번에는 1시간 반 만에만 해보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줄여서 얘가 그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지, 1시간 반 만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했을 때 막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하는 거는 본인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번에는 1시간 한 10분 만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여오는 겁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줄여와서 습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 엄마가 한번 무섭게 해서, 아빠가 무섭게 해서, 뭔가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끝내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습관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만큼만 줄여나가는 것이 좋고요. 이것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아이가 집중해서 하는 게 몇 분인지를 보세요. 이제 1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 이러면 아이한테 저는 한 문제만 풀고 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한 문제만 풀고 쉽니다. 그러다가 한 문제만 풀고 쉬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이 되면 다음엔 2문제만 풀고 쉬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차 자기가 금방금방 집중해서 끝낼 수 있는 거에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을 먼저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한번 시도를 양쪽 방법으로
다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분의 질문에도 대답이 된 것 같고요. 초등학교 3학년 질문 얘기를 한번. 예. 안녕하세요. 평소 작가님의 작가님 너무 뿌듯한 명칭인데요. 감히 방송과 강연을 듣고 공부는 감정이다라는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초3 딸아이가 있는데 늘 즐거움을 추구하고 탐구하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책도 읽어주고 있고 아직도 읽어주고 있고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죠. 동물과 곤충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 분야의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아기 때부터 말이 빠른 편이었고 사교육 없이도 영어 그림책 영상만 보여줬고 노출했는데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고 언어의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첫 기관을 몇 살 때 다니기 시작했는지는 지금 여기 지금 삭제가 지워진 것 같아서 안 보이는데 책 외에 다른 학습지나 교육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지금 사교육은 음악과 체육 두 가지를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하고 계십니다. 집에서는 학교 숙제, 학교 숙제는 해야죠. 하루에 한자 한 글자, 영어 워크북 한 장, 수학 개념학습, 깨봉 수학이라는 게 있네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수학 그림책도 있고 문제집 단위를 풀라고 시키는데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매번 안 하려고 하고 버티고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 너무 힘듭니다. 다시 문제집은 내려놓고 수학책과 개념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도 두 자리 곱셈 숙제를 교과서 방법대로 1자리, 10자리 자리 맞추는 방식 가르쳐주는데도 암산으로 자리 맞춤 없이 대충 풀어서 작성하고 8문제를 똑같이 4시간 넘게 알려주고 똑같이 풀어보라고 하는데 매번 자기식대로 해서 저는 멘탈이 붕괴돼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힘든 점은 아이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학습량이 1시간에 채 안 되는 양인데도 격렬히 더 안 하려고 버티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장점을 유지하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은 좀 바꿔야 돼요. 이게 문장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습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독려하는 거죠.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이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3학년 딸기곰님의 딸아이는요, 정말 언어적인 재능이 뛰어나며 사고력도 뛰어난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가 이 주입식 교육에 들어가서 이제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학습은 얘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수학 책도 읽고 개념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위 드릴이라고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 배우는 수학 곱셈, 두 자릿수 곱셈에 1의 자리 맞추고 10의 자리 맞추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은 또 수학을 그 곱셈을 다른 방식으로도 했거든요. 저 같으면 일단 먼저 해볼 거는 그런 다른 곱셈 방식의 규칙들을 아이에게 한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이 방법으로 맞니? 라고 하고 이런 방법이 어때?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내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또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해보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싫어하고 그냥 암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저는 2년 더 기다리겠습니다. 한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3자리, 2자리 되고 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때 나이가 점수나 이런 것에 어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나이가 이제 5, 6학년 때쯤 여자애들은 옵니다. 그럼 그때 교과서에 있던 방식이든 바빌로니안 방식이든 인도 방식이든 뭔가 이렇게 좀
규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다. 이게 두 자리까지는 너의 훌륭한 머리로 암산이 됐지만 이때는 빨리 하고 정확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풀어보고 규칙을 세워서 풀어보고 어느 게 좋은지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아이가 내가 정말 다른 부모님보다 사교육도 안 시키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만큼도 하기 싫어해? 라고 생각을 하셔서 서운하시고 화가 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이랑 대화와 실제적인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하는 것,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한테 소개하고 맞는 걸 찾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먼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 연산을 좋아하는 사고력이 뛰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라이브 방송답게 이 라이브로 질문이 들어온 거를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개월 딸아이를 키우시는군요. 그래서 두 돌부터 방문학습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 한글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을까요? 그래도 한 35개월 전에 하는 거네요. 예. 배우고 나면 다 알긴 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단어나 글자를 잘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아는 글자 나오면 잘 짚어내는데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관심을 끌어주시면 잠시 집중을 하다가도 금방 일어나서 돌아다닙니다. 혹시나 싶어 수업 시간에 2시간의 정도 야외활동을 하고 와도 그러는데 단순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인지 훈육이나 습관을 바로잡아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비니님 아이가 한글을 좀 빨리 수월하게 익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 만 3세, 36개월부터 만 5세, 그러니까 만 6세 될 때까지 한 60개월까지가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산만한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잘 집중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과제 집중력으로 뇌가 성장한다기보다는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다가가고자 하는 성향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두뇌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관심을 끌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온다면은 선생님의 개인 역량에 좀 맡겨주시고 어머님은 기특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만 12세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주변에 나와 있는 아들 육아서적에 나오는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들이에요. 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적도 좋은데 표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엇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냐 하면 발표하기, 말하기, 그림 표현하기 등 자기 생각을 쓰는데도 엄청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간단한 숙제에도 2시간씩은 가만히 앉아있으니 옆에서 보고 있기가 짠하면서 힘듭니다. 목소리도 너무 작고 감정 표현이 적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들을 눈치를 보면서 그 성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는지 표현하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내년 중학교 생활이라 엄청 걱정됩니다. 걱정되시죠? 고민되시죠? 자, 이럴 때는 일단 첫째는 아이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간단한 쓰기나 자기를 표현하는 숙제에도
2시간씩은 가만히 앉아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시죠. 속도 타고, 예. 일단 이런 아이들은 저는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가 너무 좀 이제 그 결정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학교 교실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그 독서 논술 학원이나 아니면 뭐 스피치 학원 이런 데서 자기 생각을 짧게 발표하는 것,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 학업 성적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아이들이 틀리거나 못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완벽하게 맞다라고,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되게 그 표현을 겉으로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거는 그런 독서 논술 활동이나 스피치 학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예. 만약 그런 게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정서적인 불안이 높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그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예, 그런 연습이나 기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비님님께서 선생님께서 성향들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유치원 가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다니다 혼나질 않을까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예, 만 4세 아이를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혼내는 유치원은 보내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예, 아이를 보내시고 또 부모님하고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예. 예. 아, 이거, 제 5자를 지적해 주셨는데, 예, 제 책에 보면은 맞춤법이 안 맞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걸 주셨는데, 예, 아직, 예, 교정판이 안 들어가서, 예, 예전 책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무난하다는 잘못된 거고, 무난하다죠. 무난. 예. 자, 질문이, 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네요. 학습 속도와 운동 능력이 느리고 전반적으로 느리게 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아의 학습 지도 및 학교 생활 지도, 진로 지도의 강의도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예. 신체 인지능력 개선이 필요한 아이, 현실적 학습 지도 방법. 이게요, 검사에 대한 조언이나 히스토리에 대한 탐색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체 인지 능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왜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대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발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조금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결과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활을 느리게 하는 아이들을 일반화시켜서 어떤 학교 생활, 학습지도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 딱 들어맞는 일부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만 좀 되는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하기에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도 기억해 두었다가 좀 더 잘 준비하고 해서 준비가 되고 기회가 되는 때면은 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잠깐만요. 또 비니님한테는 12살 꼬마 도련님도 있으시군요.
예. 학습지 양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학원 시간이 조금만 연장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서 예, 그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학습지의 경우 난이도가 조금 올라서 잘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다가 결국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우선은 이 아이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를 풀 때 옆에서 누가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이런 것도 풀어. 너가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제 어려운 것도 할 만큼 이것을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거나 과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해볼 거예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뭐가 특히 힘드니? 어디까지가 힘든 거니? 라고 하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아이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고 해결할 부분인지 아니면은 뭐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서 힘들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빨리 끝내지 못해서 속상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습 동기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 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건의 주신 분이 계속 이어서 주신 그 메일도 읽어볼게요. 학습은 사측 연산, 분수, 소수, 뺄셈, 덧셈을 곱셈해서 가능하고 입체 도형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기본 개념 학습은 무난한 편이나 응용 문제는 어려워해서 쉬운 단계 문제집을 풀고 있으며 학습 지도는 부모님이 직접 합니다. 학원은 가기가 좀 어려운 뭐 진도도 그렇고 영어는 읽기 위주로 하고 10페이지 정도 짧은 책을 읽고 있고요. 수학, 영어, 책 읽기 기본 학습 방향을 진행 중이고 운동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는 안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 죄송한데 저 같으면은 지능 검사랑 심리 검사 할 것 같아요, 호야님. 왜냐면 이게 많이 약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약하냐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그 비언어성 학습장애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언어성 학습장애인 아이들을 잘못 접근하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더 어려서라면은 사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공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뭐 배드민턴, 축구, 야구, 탁구 다 거기에 해당하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실질적인 걸 가지고 실제로 뭐 이 교보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중학교 나이가 되면 계속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딱 이런 기본 개념 학습은 무난한데 응용하면 약간 다른 거를 해서 끌어와야 되거나 이렇게 약간 좀 가리고 문제를 뭔가 이렇게 숨겨서 내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같은 것들은 국어와 달리 아무래도 사고력을 깊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를 기억하고 하고 하는 거는 점점 좀 늘려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그 지은이의 의도, 전체의 분위기 이런 거를 얻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성향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제발 검사나 히스토리 탐색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네. 또 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요. 두 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가 너무 없어 보이나? 두 분이라도 저는 소중하고 재밌습니다. 자,
이 초등학교 5학년 질문이 또 여기 들어와 있네요.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물론 좋아하는 아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면서 기본은 하는 아이를 보면 저희 아이와 비교되어 불안합니다. 중학교쯤 돼서 학습 수준의 차이가 아이가 따라가기 정말 힘들어할까봐 마음이 쓰입니다. 하루에 30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어는 기초입니다.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수학 하루 30분 문제를 푸는 것, 영어는 기초. 사실 이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제일 먼저 돼야 되거든요. 예. 이 공부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하는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예. 그런 부분이 뭔지 그런 거를 알아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더 알게 되는 것. 근데 이것을 깊이 알고 아니면 이것에 관련된 일을 하려니 지금보다 공부는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힘들지만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중학교에 대해서 가서 아이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사실 이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수도권이나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 이런 데 있으면은 사시는 분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쯤 되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시키면 되는데, 일단 부모님이 이 아이랑 얘기할 때 왜 공부를 할 때 뭐가 힘들고 어디가 힘든지를 먼저 찾아봐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처음에는 우회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공부 좀 하고 공부도 좋아하고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요거는 좀 내가 더 부족하네? 이렇게 해야 메꿔지는 거지. 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노숙자 되기 딱 좋아.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아이는 겁은 내지만 하기가 막막해서 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좀 다시 한번 사연을 주시면 제가 또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비니님께서 라이브 방송 정말 좋다고 하셨는데, 좋으면은 주변 분에게도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대를 뭐 매주는 아니더라도 월요일 날 주로 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 공고도 더 활발히 드릴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들으시는 거 보니까 제 오디오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제 뭐 화질이나 이런 건 괜찮나요? 이런 것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두신 분의 질문을 좀 한번 또 보죠. 꾸물거림이 심하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도 지각하고 학원도 거의 제 시간에 간 적이 없어요. 6학년인데 시계 안 보냐고 혼나는데 항상 약속된 시간보다 늦게 나가요. 가는 시간은 계산을 못합니다. 음식을 진짜 천천히 먹고 카톡을 본 것도 보고 자기가 썼던 것도 보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 단톡방에서 카톡 하나 올 때마다 그 일을 반복해요. 잠도 항상 12시를 넘어 자요. 스마트폰은 9시를 넘으면 금지예요. 왜냐면 더 늦어질까 봐요. 공부하다 자는 게 아니라 잘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못 자고 새벽 1시에도 칫솔 들고 이는 안 닦고 졸린데도 이것저것 들춰보고 있어요. 뭘 들춰볼까요? 무슨 일이든 한참 후에 가보면 아까랑 똑같은 상태가 반복되고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가만히 있고 멍 때리고 이따 물 마셔야 되고 그러다가 소파에 앉아있고 거기는 책들보다 멍 때리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다시 소파에 앉아서 들고만 있는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자주 혼나기도 하고 아이는 언어력이 좋은 편인데 머리가 나쁜 건가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솔루션이 뭘까요?
6학년 치고는 조금 심하거든요. 예,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심하다기보다. 사실 일찍이라도 지각하고 학원들 거의 제 시간에 가지 않는 거는 흔하게 있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학원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뒤에 보면은 카톡 공부를 반복하고 잘 준비가 안 돼서 이를 닦고 가다가도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책들을 들춰보다가 치약을 묻혀서 또 소파에 앉아 있고. 자, 이게 첫 번째 어머님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학교에서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주의력이 약할 가능성도 꽤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력 부족하면 막 부산스럽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거나 자꾸 멍해지거나 무언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주의력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뒤쪽의 모습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심한 게 있어서,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거나 학원에서도 그렇다면은 이건 주의력 검사를 비롯한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첫 번째는 주의력 부족 여부를 확인해 본다 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지각하고 학원에 늦고 하는 거는 본인의 동기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참 교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건 야단치거나서 잘 교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하려면은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상을 줘야 되고요. 이런 행동이 조금보다 덜 심했을 때, 이를테면은 예전에는 약속 시간보다 늘 10분 늦게 나가던 걸 5분 늦게 나가도 5분 줄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시간에 늦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기가 가져야지, 계속 너는 늦는 사람이야 왜 늦어 이러면은 얘가 자기 자신이 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에 익숙해져 버려요.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난 원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가 꾸물거리고 늦게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그럴수록 아이가 그런 아이다, 너는 이렇게 항상 늦냐,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라벨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꼬리표 붙이는 그런 것들은 좀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고민을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인데, 강연 듣고 좋았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셨다고. 사실 질문 제가 열심히 봤는데, 열심히 받아도 좀 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 8세의 첫째 딸을 키우면서 생긴 고민입니다. 기질은 내성적이고 신중한 편인데 엄마의 털털함 때문에 변화된 듯하다. 글쎄요. 남자친구들과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터에서 게임을 하고 외부에서 평균 3시간가량 넘게 놀아요. 만 8세. 괜찮은데요. 그래도 습관은 잡혀야 할 듯해서 홈런이라는 학습을 하는데, 아이스크림 홈런 뭐 이런 거죠. 이게 스스로 귀가 시에 자연스럽게 수업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최소한의 학습량, 하루에 홈런 20-30분, 연상국어 하루 한 장임에도 이따금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의 패턴이 깨지고 최소한의 학습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주위에서는 밤이건 낮이건 하루에 정해진 양은 늦게라도 하라고 하는 거나 미리 전날하거나 혹은 후에 어제까지 2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상황인 전날 것까지 하는 타입. 이마저도 힘드냐고 힘들다고 하면 쉬라고 해요. 좋습니다. 사실 약속과 습관이라는 게 확실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뒤죽박죽인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의 공부 습관을 위해서 어떤 주변의 변수에서 일정한 학습 시간과 습관을 잡아준 것이 답일까요? 아니면 패턴을 어기고 아이가 하기만 한다면 아이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학년 2학기인데 1학기 하루 한 장을 풀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은 그래도 다행히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저학년이라서 그러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끝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초등학교의 학습량이라는 거, 학습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막 너무 어렵거나 막 이렇게만 한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력을 일정량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초등학교 2학년인데 활발한 여자아이, 밖에서 뛰노는 모습은 정말 좋은데 하루에 학습량 하기로 한 걸 다 못할 정도까지 늦어질 때가 있다. 근데 좀 이상한 게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홈런 스스로 하는 거랑 연산이랑 국어 하루 한 장 이렇게 하는 거가 늘어질 만큼 논다고요? 시간이 없다. 이걸 할 만큼 시간이 없다. 이 부분은 저도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한 2시쯤 끝나고 3, 4시쯤 돼서 3, 4시간 놀고 7시, 8시 일찍 자나요? 아이가 일찍 자면 그럴 수 있죠. 예. 일단은요, 이 습관이 놀이나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시간대로 좀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를테면은 놀러 나가기 전에 절반이라도 얼마라도 하고 나간다든지, 일부라도. 아니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좀 빠른 아이라면 일어나서 이걸 하고 아침 저녁에는 뭐 이제 놀기로 한 만큼, 이것도 놀기로 한 만큼 놀아야 돼. 뭐 놀지 마음껏 놀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몇 시까지 놀고 와서는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을 아이가 세우고 그것대로 이제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운영하기가 쉽거든요. 뭐 어차피 저녁에 뭔가 학습을 해야 될 게 많지 않으면, 예, 그 A를 하고 놀 걸 B를 하고 노는 거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대를 옮기고 피할 수 있는, 또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이가 하는 활동 중에 저는 이 시기에 부모 스스로 책을 읽거나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저녁 활동 중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낮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엄마랑 또는 아버지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들을 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주면 아이가 훨씬 더 놀면서도 자기의 어떤 두뇌를 발달시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재미있고 관심 있는 것에 훨씬 더 깊이 이렇게 빠질 수 있고요. 이렇게 밖에서 잘 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덜 빠지고, 빠지더라도 조금 더 쉽게 빠져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밌는 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되게 긍정적인 모습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씩 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라이브 시작 시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꼭 공지하고 그걸 할게요. 비니님은 제 라이브 시간을 하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자, 그 사이에, 예, 다른 질문도 하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이는 만 8세네요. 예. 정적인 활동을 좋아해요?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활동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수영도 1년 하다가 싫다고 해서 쉬고, 태권도를 8개월 다니다가 다니기 싫다고 하는데 왜 운동 같은 걸 싫어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체육 시간에도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하고 혼자 있는데요. 본인은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게 더 좋다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게 생기면 하나만 열심히 파고들고, 친구들과 무리지어서 하는 걸 싫어하는지 왜 운동이나 악기 다루는 건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셨습니다. 상호작용이 부족한 건지 아이에 대해서 심리상담이나 테스트를 받아봐야 할지 고민이에요 하셨습니다. 자, 심리상담이나 테스트를 받아보셔서 뭐 나쁠 건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아이의 어떤 정말 기질, 성향 이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 내향적이고 부딪히는 거나 다이나믹한 것보다는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것. 이건 이제 아이의 성향인데 이 성향 자체를 뭐 활동적으로 바꾼다. 이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타고나는 거거든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 불안을 잘 느끼느냐, 아니냐, 개방성이 높으냐, 낮으냐, 완고하냐, 유연하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타고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면서 키우자. 그러면 악기나 운동 같은 게 관심이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운동은 악기는 남자애들이 대부분이 관심 없어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예. 그것보다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은 어려서부터 일정 정도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은 좀 정적으로 지내고 싶지만 커서 조금 더 또래 아이들한테 많이 어울리고 싶은 뭐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안 해서 못해 라는 생각을 하면 점점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운동이든지 이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되는, 그러니까 뭐 많이 달리게 되거나 뭐 심폐기능을 높이거나 균형 감각, 뭐 공을 다루는 경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영 1년 배우고 싫다고 했다라고 했고 태권도도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오래 가르쳐야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그 끈기를 들였을 때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 그 해당 활동 때문에 악기나 이런 걸 배우는 것 때문에 뇌가 발달하는 거 이런 것도 최소한 15개월에서 18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뭐 지금 태권도도 좋고 수영도 좋은데 붙여서 한 2년 정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초등학교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지금 태권도를 다니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태권도를 좀 더 격려해서 한 1년 정도를 더 다니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를 다니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안 좋아하는 것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뭐 거기서 또래들하고의 어떤 힘든 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것에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해보시는데 사실 아이가 죽어도 싫다고 하면 어떡하나요?에 대한 대답은 그냥 안 하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는 건데 뭐 제가 제 유튜브 클립에도 이런 그 피아노 학원이나 음악 학원 제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도 뭘 시키실 때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또는 배우게 하고 싶으면 먼저 노출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직접 보여주시고 그러고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운동은 계속 좀 꾸준히 권해서 설득해서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 39개월 어머님이신데, 자, 남자아이가 1학년, 40개월 여자아이는 40개월은 여자아이. 아들이 예민하고 소심하고 딸은 목소리도 크고 행동도 크고 쿨하고 그렇네요. 애교도 많고. 자, 근데 이 큰아이가 이제 기억력도 좋고 책을 읽고 나면 요점 정도 너무 잘한다 싶을 정도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거 똑똑한 거 맞아요. 근데 분노에 대한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부분에 때를 쓰고 드러눕기도 하고 심지어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해요. 이게 화도 나지만 뭔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서 다그치기도 어렵고 그냥 두자니 방임하는 것 같고
이제 어머니가 좀 양육을 달래주면서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계속 달래줄 수 없는데 어떻게 다스려 주어야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죠. 이게 39개월하고 이게 좀 다른 거죠. 근데 39개월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비슷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울고 보채고 소리 지르고 드러눕고 해서 뭔가 발산해서 자기가 얻어내는 이런 과정을 잘라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훈육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럴 때는 아이한테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네가 초등학교 1학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엄마가 3번의 기회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셋을 셀 거고 그 안에 네가 그 행동을 멈추면 거기서 끝날 거야. 하지만 셋을 세도 너가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너는 그때 하던 것을 멈추고 잠시 다른 의자에 앉아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훈육의 숫자 세기 카운트 방법이죠. 예.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숫자를 세면서 화도 내시지 마시고요.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세세요. 그리고 셋을 세도 그게 행동이 안 될 때는 단호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의자에 앉히거나 그 방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처음부터 순순히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그 의자에 가서 얌전히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얌전히 앉아있지 않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 동안도 답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오려고 하면 다시 어머니가 그때는 조금의 힘을 사용하셔도 돼요. 예, 거기에 앉히고 거기에 가까이 가게 해놓고 이 과정에서 아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말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아이한테는 다 성공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꾸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고 케어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게 둘째 아이가 있고 어머님이 이렇게 막 바쁜 상황이어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짐작은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이건 계속 심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카운트하는 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 설명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유튜브 동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자꾸 보셔가면서 이게 또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시행착오를 거치시더라도 익숙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같으면 7세, 8세니까요. 얘들이 그런 생각하는 의자에 타임아웃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 평균적으로 한 8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엌의 그 타이머 시계 같은 걸로 딱 8분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이네요. 단원평가 시험을 보고 오면 속상해해서 4학년 때부터 수학학원을 다녔습니다. 예. 그 부모님이 엄마가 가르치다가 이제 그쵸. 예, 관계 나빠지죠. 근데 모든 학습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강요하거나 압박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 진도를 나가는 학원 숙제조차도 짜증을 냅니다. 소리 지르고 중얼거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견디다 못해서 자리를 피하면 쫓아다니며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위로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엄마이기도 합니다만 또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인내하고 위로하다 한계에 부딪히면 저도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느린 편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만약에 이 마지막 말이 사실이라면 얘가 짜증을 내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얘는 힘들어서 짜증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 수학학원을 보내시는 결정은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그냥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이해했던 것, 또 성인이 돼서 수학이나 뭐 이런 것에서 알고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서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 이해가 느리다면 얘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 괜찮은 선택이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그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들 한 10명만 모아놓고 막 강의하고 문제 풀어봐, 이런 곳은 지금 얘한테 안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뭐 소규모로 이렇게 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4명쯤 모아놓고 각자 진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곳, 또는 여의치 않으면 사실은 개인 과외가 처음엔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시험 보고 속상해했다는 걸 보면은 분명히 성적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좀 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저일수 곱셈이 도형의 회전이 뭐가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뭔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걸 잘 얘한테 맞춰서 얘의 속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찡얼대고 막 쭝얼거리고 혼자 소리 지르고 하는 거, 근데 엄마가 자리 피하면 쫓아다닌다, 이건 엄마더러 봐달라는 메시지가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엄마가 위로를 하면 위로를 받죠. 근데 그 위로를 받는데 어디까지 나를 위로해 주는지 아이가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이걸 좀 아이가 편하게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이런 걸로 해결되면 제일 쉽죠. 일단 어머니께서 얘가 힘들어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세요. 얘가 소리 지르고 중얼거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가 또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구나, 어려운 모양이지, 많은가 보다, 그래서 힘들어 까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솔루션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가 힘들다는 거를 어필하고 싶은 아이는 모든 솔루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그걸 한두 번 하다 보면 엄마는 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경우에는 힘들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고 이제 어머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엄마 미안한데 이런 것 좀 해야 돼, 그러니까 하고서 엄마 다시 올게 하고 좀 빠지셨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게 잘 통하지 않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쭈니맘님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달이 또래랑 좀 늦었고 1년 정도 다 좀 늦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표현 언어 능력이 처지긴 하지만 생활에는 불편이 없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친구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고학년이 되면 이제 4학년이니까 고학년이 된 거죠.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면은 교실을 나간다던가 모둠 참여 버릇없이 하고, 아이들과도 많이 부딪히고, 약간 친구들하고 좀 멀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보면은 아이는 보들보들한 아이고, 이 어려서부터 발달이 늦었다 이걸 쫓아가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는데, 지금 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얘가 언어적 표현 능력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부족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리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인지적 발달 부족에서 오는 영향이 큰 건지, 아니면 심리 사회적 발달 부족에서 온 것이 영향이 큰 건지에 따라서 이 아이한테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머님, 이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어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저랑 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얻어보고 보면서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어머님인데요. 부모 성적표에서 이제 절 보시고 이제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 성적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글쎄요, 제가 부족했을까요? 뭐 제가 시청률에 막 좌지우지한 사람은 아닌데 EBS에서의 그 더 이상 새로운 프로를 제작을 하지 않아서 저도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침마다 깨워도 늦게 일어나고 태평하고 짜증내다 9시에 겨우 도착해서 이런 일이 잦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시 전에 일찍 재우는 것도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일부러 안 깨우고 늦게 보내기도 했지만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선요,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학교가 재미있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보십시오. 이게 학교를 가기 싫은 저항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 이렇게 딱 느끼지는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학교를 가는 게 싫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늦게 가면은 막 속 터져하고 이러면은 이 아이가 엄마를 공격하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훈육이나 양육, 교육도 다 이런 수동 공격적인 이 면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요. 우선 이거는 일찍 자도록 하는 거가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이 일찍 일어나게, 일찍 눈을 뜨게 해야 그 다음에 부지런을 끌어서 가게 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시 전에 일찍 재우는 것, 일단 이 아이가 몇 시간쯤 자는 아이인지 먼저 조사하세요. 그래서 7시간이면 되는지 8시간이면 되는지 9시간이 필요한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연속해서 푹 잠을 재워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뭐 학교를 늦게 가든 아니든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서라도 푹 재워서 몇 시간을 자는 아이인지를 이렇게 봐야 되고요. 몇 시간을 자야 되는지를 본 다음에는 이 아이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몇 시에 보통 잠이 드는지도 알 수 있는데, 이제 잠들기 전에 방해 요소들,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몇 시쯤 자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의 보통의 생활 리듬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확인했을 때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의 아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참 이게 제어하는 게 어렵고 성장하면서 잠이 좀 줄어들어야 어느 정도 해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길게 잠을 자는 아이나 늦게 자는 아이가 아니라면은 잠자기 전에 얘가 한 1시간 전쯤부터는 즐겁고 흥분된 놀이를 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책을 본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다른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를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뭐 10시 정도쯤에 같이 잠을 자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이지 않고 애가 일단 눈을 떠야 돼요. 졸리지 않아야 그 다음에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하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하시고 나면 훤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시간이 많은데도 학교를 꼼짝거리도 안 가려고 한다면은 얘는 학교를 일찍 가려고 하는 게 많다는 뜻이고요. 또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뭐 다른 책 같은 거를 보면서 이 더 재밌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런 걸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못하게 빼주시면 또 그 시간이 지루하고 심심해지면 학교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학교에 가는 준비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질문도 혹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지나간 게 고등학생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보니까 쭉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질문이 이제 하나 있는데 사춘기 질문이 비교적 적어서 이 질문 하나 해결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일본 문화에 관심 갖고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일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습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애니메이션 게임 유튜브 등을 하면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너무 노력하지 않고 철없이 말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올 초까지만 해도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녔는데 내신 때문에 일본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학원을 끊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책상 앞에 앉은 적이 없어요. 잘 이끌어주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신 공부 아니라도 일본어 공부라도 한두 시간씩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면서 답답합니다. 대학을 안 가겠다면 포기라도 할 것을. 스마트폰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지능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알아서 하는지 무척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고1 남자. 그 어머님이시겠죠. 번호님이. 아이를 만나보지 않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일본 유학을 절실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본 문화에 관심 있고 일본 유학을 가고 싶으면 일본어를 배우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어떤 책이나 자료들을 막 찾을 수 있고요. 유튜브를 봐도 얘가 그 일본의 문화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관련이 되는 걸 볼 거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일본어로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고 있다. 이거는 그냥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방해가 돼서 일본어 공부에 방해가 돼서 영어 수학을 안 한다? 이건 사실은 일본어 공부를 핑계를 대고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뭔가 회피하고 싶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그대로 놔둔다고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잡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본인이 이제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알아서 안 되니까 더 이제 그 면목도 없어지면 더욱 오히려 막 버팅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아이에게 뭔가 좀 상담도 받아보고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를 좀 스스로가 보고 부모님과 공유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검사로 이게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요. 지능 적성 검사로도 이건 해결되지 않을 건데 저는 지능하고 정서 심리 검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고 이 아이가 지금 혹시 속으로 우울하지는 않은지 화가 나 있지는 않은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좀 보고 그러고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질문을 주로 이제 다루어 봤고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제 사춘기 질문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다뤄봤는데 또 다음번 그 시간에는 다시 좀 유년기 질문들을 좀 이렇게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 하나 빠뜨린 게 더 있네요. 고등학교 2학년 이 질문까지 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2 큰딸이 자퇴하고 재입학하고 싶다고 합니다. 1학년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 성적 맞춰 대학 가게 된다고 싫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석, 자퇴, 재입학. 지방이라 상담받고 싶은데 연건이 안 되네요 하셨습니다. 스카이프나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계속 이런 못난 모습으로 내가 다니면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정적인 지금 결정일 거예요. 예. 그래서 되돌아가서 다시 다른 학교에 들어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잘할 거면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잘해서 대학원을 가거나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수를 해서라도 수능을 잘 봐서 더 좋은 데 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를 견디기 힘들다라고 저는 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든 게 뭔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하다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가 어떤 게 고통스러운지, 어떤 게 싫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감정인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그 댁에서 가실 수 있는 곳이더라도 가서 얘의 어떤 이런 상처, 내가 공부나 학생부나 성적이 엉망이고 그런 상태라고 느껴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얘의 감정이 어떤지를 좀 말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좀 어루만져 줘야, 그것을 힐링해 줘야 이 아이가 편안해지고 뭐 공부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